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봉수. 봉주. 네, 저희가 지난주에 다들 이제 프랑스 약간 프렌치 컨셉으로 옷을 입고 오자고 했었는데 나만 프렌치야. 그래요? 프랑스 애들 다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다녀. 다 레더 진짜요? 자켓이라고. 신발도 루이비통이야. 오! 지금 그래서 뭐야, 감독님이 가방 메고 오셨어요. 프랑스. 약간 느낌 있어요. 네. 약간 머플러와 근데 함께.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입은 게 네. 오늘 얘기할 자동차와 이유가 비슷하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얘기할 자동차와 오늘의 컨셉이 비슷하다. 기대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프랑스 같지 않습니까? 너 이북 스타일이야. 그래요? 이북. 아, 김정은 패션. 아, 동무 고래. 어, 동물하고 블라디보스크에서 그런 복장 많이 봤어. 러시아. 내가.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전 사실 모자를 쓰고 오려다가 약간 그 베레모 있잖아요. 프랑스 느낌으로. 근데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목이나 따뜻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모자를 썼으면 네. 저기 그 한지붕 세가족의 신양홍 선생님이라고. 뭐 우리 홍 아나운서야 뭐 네. 얼굴이 프랑스 배우인데. 아니에요. 홍하나 킬러예요. 홍하나 킬러. 그래서 오늘도 약간 도요타 편처럼 불어를 좀 준비해볼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발음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Le concept de agent huiliste français. 오. 이 르노가 프랑스 브랜드라고. 오늘 컨셉이 프랑스 컨셉이다. 약간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최양락 머리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댓글을 올려서가지고 머리 묶었어요. 애봉이? 아니요. 애봉이 닮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봉이 아닙니다. 마틸다. 벨들에게 물어볼 때 이경규 씨 머리가 약간 이런 머리예요. 최양락. 최양락 선배님. 웃기더라고요. 머리가 좀 괜찮나요? 좀 레고 머리 같진 않죠 이제? 아, 그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묶으신 건가요? 뭐 아니 댓글에 우리 그러면 요 다음 화 할 때는 아예 머리도 최양락 선생님처럼 하고 네, 안경 여기 쓰고 바둑판 깔아놓고 바둑판 위에다가 넣으면서 알까기 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죠. 다음 주 주제가 뭔지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 주 주제 알까기. 고려해볼게요. 자동차 알까기 한번 해보죠. 아. 노세키 알까기. 한번 괜찮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프렌치 스타일로 꾸민 이유, 오늘 뭔가 테이블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작진들도. 저희가 오늘 프랑스의 푸조 아니죠? 그리고 시트로엥 아니죠. 바로 르노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주제를 프랑스 르노 자동차로 꼽았었는데, 자, 프랑스의 르노 하면은 국민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우리나라에 현대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바로 르노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르노의 이미지가 약한 걸까요? 세 분 하면 르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노세키 하면서 제일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지간하면은 이런 역사 공부나 자료를 찾아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 차가 그 뜻이구나. 아 맞아, 그 차가 연상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무슨 말을 봐도 내가 이 차를 본 적 있을까?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르노는 정말 낯선 여자? 네, 낯선 여자 같아요 지금. 그 모든 남자들의 로망인데요. 낯선 여자. Hello 야하셔. stranger. 되게 야하셔. 지금. 네, 우리 방송 그런 저- 방송 아니에요. 딱 알았어요. 에휴. 자, 오늘 가장 야하게 입고 온 노 사장님. 자, 오늘 르노 세상에서 하면은 제일 이쁜 여자가 남의 여자래요. 자꾸 여자들만 잠깐만요. 요 두 분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네. 자꾸 르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는 여자 처음 얘기하고. 보는 여자 좋아해요. 김현애 기자님, 르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저는 근데 항상 친구가 예전에 르노 삼성 차 지나가면은 야, 저 뽀르노 삼성 지나간다 이래가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여기 진짜 안 되겠다. 너. 여기 위험하네. 너 이거 프랑스 차 그러면 르노, 시트로엥, 푸조 이런 거 할 때 프랑스도 사실 1차 세계대전부터 이제 세계대전하고 밀접하고 또 독일의 폴란드 다음에 이제 제2의 침공으로 금방 함락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좀 되게 많이 복잡하고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유효해서 되게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노세끼를 했던 프로 안에서 그 자동차 제작 회사들 중에 가장 그렇게 좀 이렇게 큰 뭐 이런 이슈 없이, 근데 또 여기도 히틀러가 또 깊숙하게 관여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생각보다는 유효했다라는 거.
그냥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 르노 공부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얘네들한테 좀 본받을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르노가 프랑스의 문화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럼 과연 이 르노 자동차가 이수상 감독님이 기대감을 되게 부풀려 놨잖아요. 아까 옷 스타일도 그렇고 과연 르노 자동차에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그런데 르노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요. 바로 국내에 5월에 첫 출시된 르노 클리오 때문인데요. 이 클리오라는 자동차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 차죠.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차를 제가 저번 주에 리뷰가 끝났습니다. 아. 네, 탔는데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까셨나요? 가루가 얼마나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싸구려 배터리입니다. 되게 싸구려 재질로 싸구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승차감 되게 안 좋거든. 반진동을 하나도 상세를 못 시켜. 뭐 말을 못 하겠다 내가 진짜. 이런 차를 2천만 원 넘게 주고 파냐?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방송을 다 보고 나시면 네. 르노를 보면서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실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가루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 방송이 끝나면 가루가 그 가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뭐 콩가루? 의외로 좋은 가루일 수도 있다는. 그럼 가루를 뭐 뭉쳐서 뭐. 묻어가려고 하죠. 여기 3명은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리오 이 자동차가 프랑스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1,400만 대 이상 판매된 그런 이제 베스트셀링 카인데 10년 이상 유럽 지역 동급 판매에서 이제 1위를 차지를 했고 유럽의 올해 차 2회 수상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월까지 4달 동안 무려 2,821대가 판매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실 이렇게 해치백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팔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해치백 타요. 해치백 굉장히 요즘에 인기 많고 김연아 기자님 방금 얘기했듯이 해치백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해치백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동차를 타는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약간 부를 상징하고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해치백은 일종의 짐차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저 진짜 그렇잖아요. 실제로 트렁크가 이렇게 커가지고. 짐차로 갖고 다니긴 해요. 집에 누가 엄마가 물려면 이게 차야 쓰레기통이야 막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쓰레기 싣고 다니세요. 쓰레기 짐을 많이 싣고 다녀요. 그래서 해치백이라는 그 차종 그 카테고리가 우리나라 한때 쭉 생기다가 싹 사라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같은 값이면은 짐 넣는 게 약간 부족하더라도 세단형을 타고 싶고 흔히 말해서 승용차를 타고 싶은 거지. 해치백은 승용차라는 개념보다는 패밀리카 같고 짐차 같고 에이스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레포츠도 많이들 즐기시고 레포츠도 이제 근무 시간도 많이 단축되면서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은 싣고 다니는 게 많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점점 그런 수납 공간이 큰 차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 사장님은 왜 이렇게 해치백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자동차의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 그다음에 그 나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에 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라든가 이제 밴이 잘 팔리는 데는 그 나라의 국토 지형과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인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단을 좋아하고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쓰리박스카를 타는 이유가 권위주의, 그다음에 어떤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부터 해서 일제시대부터 해갖고 이렇게 좀 억박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시욕이라는 문화가 자동차에 깊숙하게 뿌리를 두고 있고 일본은 이제 외건 문화죠. 외건 문화에서 차를 가까이에 대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짐을 많이 싣고 와서 뭐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밴이나 픽업 트럭이나 큰 트럭을 못 타는 거는 국토의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일반 세단의 외건으로 가는 문화가 됐던 거고 유럽은 일단 첫 번째가 유럽은 일반 서민들, 중서민들에 대한 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시대 때부터 굉장히 계급사회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제 돈 많은 귀족들이라든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차를 타요. 근데 대부분의 중서민들의 그 소득 수준이 다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차를 사야 되고 또 유지비라든가 자기네들이 그 인건비가 비싸서 물건을 싣고 와서 자기들이 다
조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를 사게 되면 이제 의자 뒤에 트렁크를 연결해서 짐을 못 싣고 외건이나 밴이나 픽업을 타기에는 도로도 좁고 그만큼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작은 차에 돈도 조금 들어가면서 물건을 실을 때 뒷좌석에 사람이 안 타고 실을 수 있는 게 해치백이거든요. 의자를 접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들의 문화 다 필요 없고 유럽은 그냥 돈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2만 유로가 넘는 차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차는 해치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해치백 시장의 전쟁터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 유럽에 뭐 자꾸 이걸 미화시켜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어쩌고 저쩌는데 아니에요. 그냥 돈이에요. 걔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해치백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큰일 났다. 예. 나 미화하는 것만 중계했는데 아, 앞에서 그래요? 까고 들어가면 난 이거 어떡하라고. 편집으로 빼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예. 스웨덴 출장을 갔었는데 저는 놀랬던 게 대부분의 차, 한 10대 중에 한 8대는 해치백이고 그리고 그 차들의 대부분이 그 라이트를 따로 사서 앞에 막 그 고무 밴드에다가 묶어가지고 안 양쪽에다가 예 그걸 달고 세차도 안 하고 되게 그냥 막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하고는 되게 이런 뭐 차량 문화가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차도 막 깨끗하게 세차해가지고 세단 끌고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고무줄 달고 이렇게 라이트 달고 다니는 거 보면서 걔네는 생존이잖아요. 네, 왜냐면 정말 다르다고 겨울에 느꼈어요. 죽으니까 네. 도로에서 그 안 보이니까 네. 국토에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달아야 되는 거죠. 생존하고 밀접해 되는. 확실히 유럽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뭐 실용성, 편의성 그리고 뭐 생존까지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해치백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유럽의 차 하면 일단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꼽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해치백, 외건 그리고 SUV, 미니밴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프랑스는